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미쳤냐 그랬어요. 미쳤냐. 그때 왜냐면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기질이 있었을까요? 건조가 있었을까요? 미쳤어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다 안 했을 건데. 3억이 생기면 지금 어떻게 하면 구미에 경상부터 제가 고민한다 했으니까 구미에 원룸 아주 잘 위치 좋은 데가 원룸을 하나 딱 원룸 건물 하나 얻으면 3억이 먹어요. 하나 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개나 15개 공실이 있을 건데 그거 일단 다 들어가지고 사람 살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되겠다. 1,000만 원 안 되겠다. 한 몇백은 되겠죠. 매월. 그죠? 몇백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왜 이거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 두 번째 질문 가니까 긴장 빡 하고 계세요. 자, 이거 통닭집 하려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자, 친구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통닭집을 하고 한 분은 통신대리점이라는 사업 설명을 듣고 이걸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통닭집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통신판매점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통닭을 하루에 33마리를 튀기면 한 달에 하루에 33마리면 한 달에 한 1,000마리 정도 됩니다.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을 3,500원이라 했을 때 한 달에 첫 번째 달에 이 통닭집 사장님의 수익 구조는 350만 원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은 어린 밥통이도 없지만 지금은 어린 턱도 없지만 옛날에 막 춤추는 분들 막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막 핸드폰 막 공짜로 막 던져줄 때 그때를 보세요. 하루에 33회 충분히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아까 5만 원 쓰는 소비를 한다고 치고 3,500원을 수수료로 주는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면 350만 원 받는 게 맞죠? 첫 번째 달만 보면 누가 더 현명해요? 통닭집 사장님이 현명하죠? 왜 현명해요? 돈은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덜 썼죠. 그렇죠. 경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달 한 번 더 봤어요. 똑같이 통닭집은 또 1,000마리를 팔았더니 350만 원이 수익 구조가 통신 대리점도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더니 35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걸 보여줘요? 그죠? 뭐가 다르니까 보여줬겠죠. 질문 첫 번째. 사장님, 질문 첫 번째. 얘가 350만 원일까요? 들으셨어요? 아니죠. 처음 들었는데 이거 350만 원 아예 느낌 이상하죠? 저기 물어볼 때는 분명히 뭐가 다르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얼마 같은데요, 여기? 예? 대단하시네. 요새는 설명 요 정도만 하면 잡힌다고요. 사장님이 뭐 대통하시고 지금 쓰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저희 거? 사장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두 분 누구예요, 도대체? 자, 첫 번째 달에 했던 1,000명이 두 번째 달에 버리고 안 써요? 또 쓰죠? 네. 왜 쓸까? 약정이 있어서? 그치. 첫째, 약정이 있어서 3년 동안 써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못 써. 어디 가지도 못해. 그죠? 어디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지나야지 딴 데로 올라갈 수 있어요? 3개월. 붙잡아 놨죠?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쓰던 1,000명까지 써서 350만 원이 들어가지고 도합 700만 원이 되더라. 그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세 번째 달 한 번 더 할게요. 통닭집도 1,000마리 팔았어. 1,000마리 팔을 때 350만 원. 통신대리점도 1,000명의 가입자를 입찰했더니 얼마나 나와요? 1,050만 원. 이해되시죠? 네. 자, 제가 왜 이거를 비교하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데 직장을 취직을 했어. 알바를 해. 한 달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수익 구조겠죠? 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익 구조 어떻게 돼요? 따블이 아니라 따블을 들죠. 따블만 더 땡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달. 왜 10달일까? 아무튼 10달까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똑같이 통닭집은 그 달도 1,000마리 튀겨 팔았지만 350만 원이라는 수익 구조를 유지하지만 이 통신대리점은 똑같이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을 뿐인데도 벌써 부부가 무슨 대도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3,500만 원이라는 수익 구조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사장님 아까 그런 사업 해보시겠어요? 이제 이거 보면 해보시겠어요? 이걸 하시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대리점 같은 수익 구조를 뭐라 그래요? 누적 수익 구조다. 내가 일한 게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나한테 수익 구조를 점점 늘려주더라. 얘는 뭘까요? 통닭집은 단순 수익 구조다. 일한 만큼만 나오더라. 일한 만큼만 나오더라. 여기 보면 직장인 자영업자 변호사 이렇게 돼 있죠. 금액만 차이 날 뿐이지 다 똑같은 이 수익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 하면 2월 6일 날 들었을 때 2006년도 언제야? 2006년도 벌써 한 18, 18해가 지났죠. 근데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얘기를 듣고는 별로 그렇게 시큰둥했어요. 왜? 이건 정보잖아요. 나한테 3억하고 5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생기면 대박 났겠네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11개월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11개월째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11개월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라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있다 보니까 알았어. 통단지 사장님이 통신대리점 수익 구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올라왔어. 그래서 쓰러졌어. 어떻게 해요?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병원에 뭐라 해요? 한 달 동안 푹 쉬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푹 쉬었더니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못 벌어요. 통신대리점 친구잖아요. 첫날 가가지고 병문안 해주고 바깥에는 돈 많이 벌고 바깥에는 그렇죠. 그 과일 바구니 하나 딱 안겨주고 야 참 몸조리 잘해라. 나는 미안해서 나도 눈 닫고 해외여행 갔다 올게.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저기 보이는 에펠탑, 파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콜로세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29박 30일로 샥 돌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ATM 날 통장을 딱 밀어넣었더니 얼마 찍혀요? 3,500만 원 찍혀요. 왜 찍혀요? 왜 찍혀요? 그렇죠. 이 10,000명이 내가 해외여행 하든 어디 가서 뭘 하든 나하고 상관없이 뭘 쓰고 있어요?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그죠?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자, 우리 사장님도 혹시 대리점 사장님 얼굴 기억나시는 분? 모르죠? 본 적도 없고 대리점에서도 안 갔을 수도 있어. 아까 판매점 가가지고 대통령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점 사장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통닭집의 수익 구조를 우리 노동 수익, 일을 해야지 돈을 번다. 단순 수익 구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 수익이다. 돈이 안 들어온다. 얘는요, 권리 수익. 뭐 어떤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얘 10,000명의 통신 가입자의 권리. 이 사람들이 나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까지? 5년. 나한테 7% 주기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 거예요. 이건. 그죠? 자, 통닭집을 1번. 사장님, 세 번째 질문. 통닭집 1번. 통신대리점 2번. 만약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1번 사업을 하시겠어요? 2번 사업을 하시겠어요? 2번. 그죠? 우리 아는 사이 아니에요? 원했던 답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2번 사업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사업이라는 걸 할 거면. 사업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평생 나를 먹여 살릴 만한 업을 하려면은 2번 형태의 이름이네. 2번 형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귀가 간지러우실 거예요. 도대체 오늘 또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년간 20만 명을 확보한 휴대전화 전화 대리점 사장님이에요. 부산 광역시 가야동에 대리점을 하나 오픈한 송언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은 부산에 2곳을 더 내고요. 그 옆에 있는 김해에다 한 곳을 더 내가지고 총 4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350개의 판매점하고 거래를 했어요. 전국에 350개에다가 거래해가지고 야, 개통한 사람 있으면 우리 쪽으로 연결해. 우리가 수당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11년간 20만 명을 모은 거예요. 11년간 20만 명 모았다 어떻게 돼요?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수료도 4억 3천만 원에 이른다. 연봉 4억 3천만 원도 힘들죠? 근데 월로 4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벌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2G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G 바뀔 때도 시장 바뀌었고 4G로 바뀌었을 때, LTE로 바뀌었을 때도 시장 바뀌었고 5G로 바뀌었을 때도 바뀌고 그죠? 좀 있으면 6G로 바뀌면서 또 바뀔 거고 저희같이 알뜰폰 회사에 나왔던 2013년도에 또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벌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엔텔레콤이나 네가 말한 그 엔텔레콤의 강점은 뭐야? 통신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았어. 강점이 뭐야? 도대체 왜 엔텔레콤을 하라는 거야? 엔텔레콤은 선후불 통합대리점 K망, L망. K망은 KT의 망을 빌려서 때 K망. LG U+의 망을 빌려서 써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은 L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선후불 다 통합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한 팔만 가지고 힘들겠죠? 양팔로도 할 수 있게끔 선후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L망, T망은 다른가? 자, 여성 하나 볼게요. 왜 알뜰폰이냐? 올해 1월 알뜰폰 가입자 수는 1,300명, 전체 인공통신 가입자의 16.9%를 차지했습니다. 3위 사업자 LG U+를 바짝 뒤지는 성장 중입니다. 단발기 값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5개를 돕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알뜰폰은 통신망 구축에 드는 비용이 없어 통신 3사와 같은 품질의 요금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번호 변경 없이 50만 갈아 끼우는 되기 때문에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알뜰폰 시장이 팽창하면서 KB, 하나은행, 헬스 등 금융사까지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무료 보호 모바일 등 알뜰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스타트업도 나타났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에요? 알뜰폰으로 1,300만 명 이미 넘어갔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지?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전에는 네이버에 물어봤죠. 지금 어디다 물어봐요? 챗 GPT에다 물어보면 되죠. 그 챗 GPT에다가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 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기준으로 5,1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뭐라 써 있어요? 확실한 거 통계 좀 알아보세요. 지도 답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2024년 언제 알아보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2024년도로. 그래서 또 5,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또 물어봤죠. 그러면 한국에서 핸드폰 쓰는 가입자 수는 몇 명이야?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채찍에 물어봤더니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얼마 났을까요? 핸드폰은 5,100만 명이 있는데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7,200만. 7,200 막 찍는 거예요, 지금만? 챗 GPT 이름을 한번 찍어보세요. 8,000만 대가 돼 있어요. 8,000만 대. 8,000만 대. 8,000만 대 중에 알뜰폰이 몇 대라고요? 1,300만 대. 우리 사장님 중에 나는 핸드폰을 한 대만 쓰고 있다. 2대. 3대. 네? 한 대 쓰는 분들 요새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내 핸드폰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집 전화만 있으면 다 됐죠. 집이 전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서브폰으로 쓸 거, 업무용으로 쓸 거, 가게 영업용으로 쓸 건 다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핸드폰이 자기 명으로 2개, 3대씩 각계 가지고 갖고는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8,000대나 있어요. 8,000대. 이야, 대박이다. 8,000대 중에서 지금 알뜰폰으로 넘어온 게 1,300대예요, 사장님. 잘 기억해 주세요. 1,300대. 1,300만 대. 자, 8,000만 대 중에서 1,300만 대가 넘어왔는데, 근데 왜 니네는 자꾸 선불요금제라고 하는 거야? 왜 선불을 써야 돼? 그죠? 혹시 밖에서 선불, 우리 사업하기 전에 선불요금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선불요금제. 그런 게 있었어? 없다 이거죠. 2006년도 2월 6일 날 왔어요. 근데 왜 선불요금제를 써야 되는지 동영상으로도 봐드릴게요. 올 들어 8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연체 미납액이 258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훈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총 21만 3천여 건으로 연체액은 257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요금 연체액이 63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7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 30대의 연체 건수는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연체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돈을 지금 못 받거나 받는데 또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후불로 쓰는 게 편하겠어요? 선불로 쓰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선불로 쓰라고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왜? 이미 우리가 습관이 들었어. 습관이 들었어. 옛날 가방이라는 데 가면 선불로 돈 주고 커피 마셔요? 후불로 돈 주고 커피 마셔요? 후불이었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내가 선불로 해가지고 먹으면 가방 그 마담 아줌마가 옆에 앉을 이유가 없죠. 옆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 돈 내고 벌써 나 가져와서 먹고 있으니까. 그죠? 돈 나중에 내니까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디서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뭐 쓰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쌍화차 뭐 요구르트 뭐 하나 주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다방 세대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왔어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뭐 액면가 아시겠지만 액면가 40대로 보이죠? 야, 내 조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불요금제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납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미납인 사람들. 그 다음에 미납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체가 돼요. 연체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이 돼요. 신용불량이 된 사람이 또 뭘 해요? 신용회복을 해요. 신용회복을 해도 핸드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후불로는 개통 안 해줍니다. 이력이 남아있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개인 파산하는 분도 있고, 개인 회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모든 분들이 뭘 써야 된다고요? 선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불로. 그리고 또 있어. 저는 사실 김천에 센터를 냈다는 게 이분들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이분. 야, 외국인들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그 김천에 5일장 보면 다 외국인.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개통당한다. 모두 개통. 뭐만? 선불요금제. 후보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해줘요. 후보는. 안 해줘요. 왜? 왜 안 해줄까요? 사장님 왜 안 해줄까, 후보를? 이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못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경쟁력을 보면 선불도 있지만 우리 경쟁력은 후불도 있어요. 왜 후불이 있을까? 일단 우리는 약점이 없어요. 왜 약점이 없어요? 우리는 기계를 안 팔잖아요. 사장님 기계 팔아요? 우리는 기계 안 팔아요. 기계 안 파니까 약점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니까 위약금도 없어.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추가 조건이 뭐냐면 뭐 이런 콘텐츠로 써라, 뭐 플러깅 넣어라, 뭐 이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데만 딱 알았어. 했어요. 그게 싸죠. 그런데다가 통신 3자 대비 20에서 20% 저렴한 요금제예요. 왜 저렴해져요? 우리가 기지국을 안 가지고 있죠. 우리 뭐만 해와요? 막만 빌려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크게 있는데 제가 건물 중에 한 군데를 상가를 얻었어요. 건물 큰 거 짓는 돈이 들어가요? 제가 뒤에 큰 거 짓는 돈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임대료만 들어가요? 임대료만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싸겠죠.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장사라든지 뭐라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통신 3사가 다 기지국 보장하고 다 관리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 우리는 니들 쓰는 맘만 불려오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영업해가지고 개통시켜가지고 그다음 쓰게 해줄게 하는 계약이에요. MVN사와 알뜰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렴하다. 자, 이것이 소비가구 소득인 수입형 대점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여기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 들으면 돼. 그래, 그렇게 싸?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마음에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 설명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돈만 냈는데, 이 돈 가지고 돈만 낸 게 아니고 돈도 벌어? 어떻게? 그죠? 자, 아까 요금 수수료 몇 프로 받다고 했어요? 관리 수수료? 7% 받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얼마 받는데? 20%. 호불은 같은 거는 4에서 8%, 1%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선불은 현금으로 약 14%, 몇 프로 더 받는 거예요? 2배 더 받는 거예요. 선불로 쓰면 수수료를 우리가 2배 더 가져온다고. 그 사람들 물을 빵 쳐가지고 2배 더 가져온 거예요? 아니죠. 싸지니까 아까 연체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는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돌려줄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금은 20%. 그래서 어떤 분은 현금으로 14%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개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익 구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요금 20%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금 20%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월 지급하고 평생 상속한다. 자, 매월 지급. 어떻게 매월 지급이에요? 내가 가입시킨 이 사람이 쓰는 한 매월 지급 되겠죠? 그 다음에 평생 상속은 내가 가입시킨 이 사람이 평생 쓰는 한 내가 수수료를 받아가고, 내가 하늘이 부르셔서 가면 내 코드도 같이 가요? 내 코드 남아있다. 누가 됐을까요? 자식한테? 아이고, 내 새끼들. 둘한테 가야겠죠. 남자 아들들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여자친구가 생기면 전화연락을 안 하는 거야? 아들들은. 저희만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또 강점이 뭐냐? 통신 직접 판매 현장 S마트다. 사장님들이 이 S마트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업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이 S마트가 뭐냐면 태블릿 PC에다가 N스마트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어요. 그걸 전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은 없을 거예요. 우리한테만 전 세계 특화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걸로 여기다 집어넣고 개통을 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도는 개통 가수와 변경 후에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성도 높아지고. 왜? 태블릿 PC만 갖고 있으니까. 전부 찰 필요가 없죠? 그리고 비대면 개통하니까 내가 어디 갈 것도 없죠? 내 코드만 알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개통하죠? 그래서 종이도 필요 없고 전자소리다. 1인 대리점이고 최첨단 통신 아이템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최고의 통신 대리점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있으니까 가능하다.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 아이템이다. 왜 지속적인 성장 아이템이냐? 유통구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말기하고 요금제 분리된 거 아시죠? 이제 판매점 가서 할 때는 붙여서 가져오는데, 지금은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싸게 사고 요금은 요금제대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유식 개통해가지고 꽂아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유통구조가 변화될 것도, 외상폰, 중국이라든지 바깥에서 세계에서 스마트폰 들어와도 지금 포함돼가지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국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가 단말기. 갤럭시 S 시리즈는 비싸고 A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J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시리즈는 저가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변하다 보는데, 이게 왜 변하느냐? 정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알뜰폰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이걸 다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시장에 또 이런 변화가 있느냐? 또 있어요. 선물폰 시장에 또 이런 변화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시작했을 때 이미 수많은 선물폰 회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알뜰폰 어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만 있을까요? 다 없어졌어. 우리가 무찔렀어요? 무찔렀죠. 블로그로 무찔렀죠. 자, 알뜰폰 이정도 보시다. 우리 엔텔레콤만 지금 선물폰에서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나머지 선물폰 밖에 있던데 SK, KT, LG의 선물폰이에요. 알뜰폰으로 넘어오지 않은 비싼 가격대의 선물폰이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급하게 쓰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300만 명의 알뜰폰 사업자가 있다. 알뜰폰 사용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선물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챗GPT에 물어봤겠죠? 얼마 쓰고 있는지 아세요? 300만 명 쓰고 있답니다. 선물폰을. 자, 300만 명 중에 한번 생각해. 우리 사업자도 한번 가서 우리가 300만 명을 다 갖고 있을까요? 엔텔레콤에서? 제가 보기엔 100만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월천만 보는 사람 많죠. 근데 아직도 선물폰 쓰는 사람, 무조건 선물폰 써야 되는 사람 200만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왜 우리를 안 찾아요? 우리가 개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통하는지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가지고 1000대 2000대 아까 봤던 한 달에 1000대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알기만 한다. 엔텔레콤 생전 이유는 일단 선불요금제를 선점했어요. 25년간 하고 있잖아요. 선불요금제를. 그 다음에 1인 평균 객단가가 3만원이에요. 제가 396 요금제를 2개 쓰고 있어요. 제가 총 5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3대는 기본 요금제, 2대는 396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2대. 그러니까
다 여기 다 객단가 넣어보시죠. 나는 10,000원짜리 쓴다. 엔텔레코. 이럴 때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예요? 평균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이다. 저는 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죠? 충성 소비자 확보돼 있다. 돈 버는데 어디 가겠어요? 핸드폰 뭐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가겠네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핸드폰 좋은 거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어가면 제가 넘어가요? 눈빛 넘어갈 것 같다는 눈빛인데, 그죠?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선물용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우리 엔텔레콤이. 자, 첫 번째 수익 구조는 소비자 모집하는 거예요. 선물용품 14%를 배치했을 때 스마트로 5만원짜리 생산 1명 개통하면 얼마 들어온다고요? 5만원짜리 14%면 7,000원. 그러면 10명 개통하면 7만원, 100명 개통하면 70만원, 300명 개통하면 210만원, 1000명 개통하면 700만원 벌릴 수익. 받을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있더라, 이거 있더라. 저도 서울에서 사볼 때 이게 될까? 이랬어요. 구비해서 가지고 되네? 되네? 왜냐면은 그들이 날 못 찾을 뿐이에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들이 날 못 찾죠. 왜 못 찾아요? 경쟁이 심하잖아요. 경쟁이. 우리 엔텔레콤 사업자들 다 수도권에 다 밀집돼 있을 거라. 자, 수익구조 저거 나는 야, 1명, 2명 모으는 거 귀찮아 하는 분들 있겠죠. 그분들 뭐하면 하면 돼요? 대리점을 유치하면 돼요. 대리점.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그럼 나 같은 대리점을 많이 유치하면 되겠죠. 이 빌린 소개하고 유통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여기 이런 장소에 모시고 오면 되는지 센터, 70개, 전국에 70개 있는 센터, 또는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 이런 데 가이드 하시고 같이 가셔서 이 사업 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실 분들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나 혼자 버는 돈이 아니라 나하고 내가 소비한 그분이 버는 돈까지 내가 내 것까지 될 수 있다. 다는 아니죠. 확정 한계가 없다. 뭐 너는 100명까지만 해, 200명까지만 해 하는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요청하다. 자기가 알아서 더 열심히 한다. 자기가 알아서 더 열심히 한다. 고3 플랜에 넘어갈게요. 이건 다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14% 20%는 얘예요. 엔텔레콤 장려로. 얘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에서 5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 중에 하나 가지고도 그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게 되면 1에서 5번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작업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요 끝나고 행사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금요일까지 각 센터에서 성공시키라는 하는데 그때 들으시면 돼요. 이거 약정요금제라는 건데 이게 무제한요금제가 39,600원인데 39,600원인데 35만 8,800원이면은 이걸 쓰실 수 있어요. 한 달 1년치만 미리 내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1년치 미리 내고 쓰시는 거면 한 달에 얼마 주시냐면 29,900원이라는 거예요. 3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39,600원 요금제를 쓰는데 내가 단지 1년치를 미리 냈다는 것만으로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관계 했을 때 100만 원에 뭐 124만 원 충전하면은 골드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나가고. 왜 이걸 하냐면은 얘를 사실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몰 분양권하고 그 다음에 핸드마트 분양권도 얘만 내가 쓸 요금 어차피 사용할 요금 나한테 써도 되고 요금 양도도 되고 요금 결제 상품 구매도 가능한 그 요금을 내가 124만 원을 사놓으면 그거를 공짜로 준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30일까지. 엔텔레콤 사업 방향은 지인 마케팅이 있고요.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고 온라인 마케팅이 있고 스마트 플레이스 마케팅이 있어요. 지인 마케팅은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나 이거 하니까 하나 해줘 하는 거고 오프라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저거 하나 내가 가는 거죠. 개통정을 내든지 뭐 아니면은 또 그거 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단지라든지 명함 같은 거 꽂으면 되죠.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은 우리 사장님 잘 아시는 당근, 네이버, 블로그 또 뭐 있어요? 요새 뭐 밴드도 많이 하고 밴드 그런 것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 마케팅은 제가 이걸 해가지고 제가 시간에 공간에 자유를 드리는 아무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쓰는 거예요. 스마트 플레이스만.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부자 됐느냐? 장기적 분양과 계획을 갖고 유지했고, 그래서 연기된 만족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급한 일들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부터. 공리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돈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 될 수 없는 세상이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다.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이하게 있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단계라고 승자를 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롭지 못해서 싫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대학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장님보다도 적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 심장이 뛰는 속도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그들의 일은 기다리다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급해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빨리 넘어갔는데 아무튼 많이 검토해보시고 결과들이 다 있으니까 결과를 이루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물어보시면 확신을 갖고 아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